얘기를 먼저 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그 나누기 검산식으로 쓰는 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8쪽이 어딨냐? 워크북 말고. 네, 워크북 18쪽에 워크북 말고. 워크북이 아니야? 자, 18쪽에 몇 번이요? 7-2. 7-2번이요. 네. 이거 하나뿐이 없어? 다른 사람은 없어?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네. 자, 요거 저번 시간에 뭐 위의 문제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변형을 좀 해야 되죠. 네,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요거? 네. 그리고 이제 전개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이 식을 변형을 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지금 1-C라고 쓸 수 있고, B 더하기 C는 A를 넘겨서 1-A,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B를 넘겨서 네, 1 더하기라고 그랬냐 나 방금? 1 빼기 B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쓴 다음에 여기에서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였고, 전개를 다 하시면 앞에 거 곱하니까 1이고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A, B, C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은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그리고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개 곱한 거는 AB, BC, CA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변형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BC, CA를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지금 얘를 모르죠? 근데 얘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에 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 지금 모르고 있는 애였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자, 이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가로가 15네요. 그러니까 얘가 15죠. 그럼 답은 1 마이너스 30.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9.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푸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했잖아요. 요식에다가. 이게 요식 바꾼 거잖아요. 마이너스 9야? 잘못 썼어? 네. 잘못 썼어? 자, 지금 얘 없어졌고. 얘는, 그러네. 자, 마이너스 9구나. 네. 잘못 썼네요. 자, 그럼 여기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9였어.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8이고요. 그러면 답은 19예요? 19가 답이에요? 네. 더하기 빼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오늘 진도 그럼 나가요. 자, 저번 시간에 나누기 했던 방식이랑 조립제법 했던 방식은 기억나요?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다시. 나누기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까? 다 하신 거죠, 여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뒀던 네, 그 내용을 해야 되겠네요. 24페이지. 자, 이 내용을 해봅시다. 네. 자, 24페이지의 이 내용은 지금 문제를 읽으시면은 자, 얘를
검산식으로 쓸 수 있냐. 자, 요거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산식 모양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검산식이라 그랬고, 얘가 몫이라 그랬고, 얘가 나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특징은 나누는 숫자는 몫이래. 나머지랑 생각했을 때 한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식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얘를 fx를 자 2x-4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2x-4로 나누는 수고, 이게 b고,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지금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다시 지금 문제에서 1번을 보면 x-2로 나눴다 그랬어요. 지금 얘 1번 문제에서는 이게 b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요 식에서 조금 바꿔서 써야 돼. 2로 먼저 묶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으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보면 1번에 나와 있는 x-2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가 지금 x-2가 된 거고, 예식을 새로 쓸 거예요. 그러면 fx는 x-2가 지금 여기에서 b고, 요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qx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r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q고, 얘가 r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가 뭐냐 그랬으니까 지금 몫은 1번은 2qx가 몫이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r인 거죠. 여기에 이해가 될까요? 검산식으로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나요? 원래 있던 식에다가 어차피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똑같은 식인 거야. 똑같은 식을 얘는 2x-4로 나눴던 거고, 얘는 x-2로 나눴던 거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식에서 바꿔서 쓸 수 있는 애만 생각하면 얘를 묶어서 쓸 수 있으니까 1번이 얘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남아있던 곱하기로 곱해져 있는 남은 애들은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머지인 거고. 뭔지 이해가 좀 아직도 어렵나요? 우선은 해볼게요. 이 뒤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fx에다가 뭐 했어요? x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식에다가 x를 곱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식에다가 x를 곱해보면은, 그러면은 x의 fx가 될 거고, 자, 얘도 요 밑에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2에다가 지금 x-2 qx에 여기 x가 곱해진 거고, 나머지에도 x가 곱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이게 어려웠잖아요. 여기에서 x-2로 나눴어요. 그죠? 자, 그래서 x-2로 이걸로 나누니까 이게 몫이, 이게 나누내고 나머지가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지금 얘 나누는 애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얘도 보니까 x를 곱해놨더니 1차식이잖아요. 제가 나누는 애랑 나머지는 한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차수가 똑같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마디로 이쪽 항이랑 이쪽 항에 묶어서 쓸 수 있는 애가 필요해. 근데 묶어서 쓸 수 있는 애 때문에 얘를 여기 보면 x-2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얘도 이걸 변형을 할 건데 얘를 x-2로 바꿔서 써야 돼요.
그러면 요쪽 항이랑 요쪽 항을 x-2로 묶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전개하면 얘 전개하면 요거는 된다는 게 보이는데 마이너스 2r이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2r을 하면은 식이 똑같아져요. 자, 그래서 다시 식을 써볼게요. 얘는 식을 변형을 해서 써보면 여기 x가 있는 거고 얘는 r x-2가 있는 거고 2r이 있는 걸로 요 식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그냥 외워서 대입만 해도 풀렸지만 얘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부분씩 좀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있어. 이런 게 이제 좀 바뀌는 게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은 x-2가 둘 다 있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항을 x-2로 묶은 거야. 그러면 남은 애가 있죠? 얘는 2qx에 x가 남았고 얘는 r이 남았고 여기에는 지금 2r이 남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로 나눴을 때 fx를 나눴을 때 얘가 b인 거고 얘가 q인 거고 이게 r인 거죠. 검산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몫을 2x, qx 플러스 r이라고 써야 되고 나머지를 2r이라고 써야 된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네. 그냥 한 번 봐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네. 다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우고. 이해하신 분들은 있어요? 방금 한 얘기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뭐가 이제 의문점이 생기면 또 생각도 좀 해보시고, 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요식에다가 2번이 x를 곱한 거여서 이 식 전체에 x를 곱한다 그랬어요. 순서는 첫 번째. 그래서 fx가 되고 얘는 x를 곱해서 뭐 2x, x-2, qx, x를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에도 x를 곱해야 되니까 r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x-2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나누는 애가 b가 x-2가 돼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x-2가 있지만 여기에 얘도 1차식이어서 나머지로 얘를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얘랑 지금 동류항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는 얘는 한 차수 낮아야 되는 애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서 쓸 수 있냐? 이걸 생각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식이어서. 이제 이걸 바꿔서 쓸 건데 목적은 요 앞에 있는 항이랑 뒤에 있는 항을 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나누는 애를 무조건 여기다 써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나누는 애를 무조건 썼어요. 그럼 썼는데 식은 달라졌죠. 나누는 애를 무조건 썼으니까. 그럼 식이 변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를 전개를 했던 마이너스 2r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r로 없애버리면 앞에 있던 식이랑 여기 있는 보라색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항이랑 요 항의 공통인 x-2로 묶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묶어서 쓰면 x-1을 묶었으니까 이렇게 묶어주시고 남는 얘가 가로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x 곱하기 q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남았어요? 묶으니까 R이 남았죠? 그래서 플러스 R이라고 쓴 거야. 소가루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얘가 남은 거죠.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Q고 얘가 R의 자리가 된 거죠. 검산식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몫이 EX에 QX 플러스 R이 얘가 된 거고 나머지가 ER이 된 거죠. 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기선 이게 제일 어려워. 네.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이 제일 어려운 거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네,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요거 말고는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고등수학을 한 두 번째 하면 이해가는 문제가 있다 그랬고 또 하다 보면 세 번째 또 반복해서 했을 때 또 이해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게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들이 있어. 네. 그런 것 때문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네,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그런 거를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자, 여기는 제가 좀 풀어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좀 할 필요가 있어서. 11-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도, 자, 얘를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fx를 x-5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요번에는 요거 가지고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얘는 fx를 요번에는 5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r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랑 얘랑 비교를 할 거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근데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얘처럼 쓸 수가 있어.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묶어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5로 묶으면 x-5분의 1이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전개하면 위에 거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몫은 자, 얘한테 봤을 때 얘로 나눴을 때 네, 몫은 qx였죠? 그리고 나머지가 r이었죠? 근데 똑같이 x-5분의 1로 나눴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얘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몫이 뭐가 돼요? 5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서의 지금 qx는 요 식으로 봤을 때는 5q-x 요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식인 것 같지만 네. 나누는 애가 좀 달라졌죠. 네. 나누는 애가 달라졌기 때문에 몫도 달라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요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 그랬잖아요. 네, 끝난 게 아니고 자, 답을 쓸 때에는 예식을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그랬으니까 얘가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몫은 q-x는 5분의 1 qx라고 바꿔서 쓸 수 있다. 네, 요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다.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뭐 q-x는 쓸 필요가 없죠. 이건 내가 이쪽에서 표현한 거니까 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안 써도 상관없는데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교를 할 수 있냐.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 비교돼요? 얘랑 똑같아서 qx가 지금 5q-x여서 근데 우리는 이쪽 목을 물어본 거니까 내려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해될까요? 위에 거보다 요게 조금 더 쉬운 건데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쉬워. 요거를 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어. 특히 요 11-1번을 할 수 있어야지. 바꿔서 쓰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방식. 다시 해볼까요? 네, 자,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해보면은, 이제 얘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근데, 뭐 했어요?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얘한테다 x를 곱한 거죠? 그래서 x에 fx가 x에 x 플러스 1 qx 플러스 rx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이거 위에 있는 거랑 생각해 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자 1차식으로 나눴는데 얘도 나머지가 아니라 1차식인 거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항상 한 차수가 낮아야 되는 거여서 얘를 x 플러스 1로 얘랑 같이 묶을 수 있는 걸로 바로 써버리면 되고 네 근데 플러스 r이 생겼죠? 그러니까 빼기 r을 바로 붙여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두 항의 공통인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그러면 얘는 x에 qx가 남고요. 여기는 r이 남고 마이너스 r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xqx 플러스 r이 몫이고 마이너스 r이 나머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따라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한 3번 들으니까 그래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부족한가요? 할 수 없어요? 네, 자. 의정이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 걸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똑같은 문제를 지금 3번 풀었죠? 아직 위에 2번 설명했으니까 총 4번 풀어봤어요. 같은 방식으로.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해 가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게 어려운 거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다시.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방금 전에 아까 했던 게 사용되는 게 있어. 네, 그래가지고 저게 먼저 나온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조리제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제법 했던 거 기억은 나세요? 요건 기억나시죠? 조리제법은. 네. 자, 먼저 1번을 먼저 해보면 개수를 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x 세제곱이니까 1이죠? x제곱이 없으면 0이라고 쓰셔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1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나누는 숫자는 얘의 값이 0이 되는 숫자로 나눠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로 나누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자리는 밑에다 쓰고 곱한 걸 가운데다 쓰고 더해서 밑에다 쓰고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더해서 밑에다 쓰고 곱해서 가운데다 쓰고 더해서 밑에다 쓰면 얘가 나머지고 얘가 몫인데 얘 상수항 1차, 2차의 순서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7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번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1번은? 네. 요 2번이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거예요. 자, 2번이 아까 전에 배운 내용이랑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배운 적이 있으니까 나누기 배운 거랑 두 개를 비교를 해봐가지고 네, 좀 계산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선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나누는 방식을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는 그냥 나누기, 하나는 조립제법.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먼저 하면 2랑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x는 뭐여야 돼요?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0이 되겠죠? 그럼 2분의 3으로 나누기를 시작하죠. 자, 그래서 2는 내려왔고 곱하면 3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2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4고 곱하면 6이고 더하면 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니까 자,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됐어요. 자, 검산식으로 제가 써볼게요. 자, 얘를 검산식으로 쓰는 게 좀 중요해서 자, 이거를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은 안 쓸게요. 요게 있으면 자, 얘가 b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x는 2분의 3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얘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2분의 3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뒤에 어디서 거리냐? 네, 자 뒤에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2 이렇게 쓰면은 이제 검산식이 된 거야. 자,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원래 문제를 보면 자, 이제 요거를 다시 할 거예요. 위에 있는 문제로 보면 자, 우리는 나누기 방식도 배웠으니까 나누기 방식으로도 한번 할 거예요. 자, 나누기 방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 이거를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되려면 x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2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뺐어요. 그러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뒤에 플러스 7x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x 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죠. 2x가 아니지. 마이너스 x 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가 돼서 또 빼죠? 그럼 또 없어질 거고 얘는 4x가 되고 얘가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번에는 2를 곱하겠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6이 돼서 빼면 네, 그러면은 몇이 되니? 없어지고 네, 얘는 몇이 됐냐? 2? 아까 거랑 다르지 않냐? 아, 맞구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를 검산식으로 이제 쓸 거예요. 자, 이제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은 또 가로가 있을 거고 자,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요 위에 걸 보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b죠? 2x-3이고 그 다음에 얘가 몫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얘가 나머지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방금 조립제법으로 한 게 얘였고 나누기로 한 게 밑에 거잖아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아요? 다르죠? 그럼 뭐가 맞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볼까? 문제가 옆에 있으니까 문제가 얘가 아니죠. 문제 어딨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뭐로 나눴다고 돼 있어요? 2x-3으로 나눴다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거는 2x-3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얘는 x-2분의 3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까 위에서 아까 전에 나누기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그러면 조리제법을 하면 검산식으로 쓰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잖아. 그냥 한마디로 저 문제는 그러면 조리제법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검산식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 조리제법을 했을 때에는 여기 앞에 보면 이 목자리가 있잖아요. 이 목을 보니까 다 2로 묶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다 2로 묶어서 그 2 앞에 꺼낸 애를 얘한테 다시 곱하면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했을 때에는 묶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묶어서 그 앞에 나눈 애한테 곱해줘야지 그 값이 검산식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조리제법에 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무조건 그냥 조리제법을 하면 안 돼. 원래 물어보고 있는 요 방식으로 나눴냐를 확인을 해야 돼. 2x-3으로 나눠져 있는지가 보이는지 검산식으로 썼을 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앞에 몫에서 빼내서 곱해줘야 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안 하면 틀려. 네, 식을 쓰시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계산했는데 좋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다 맞았다고, 조리제법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다 요런 것들이에요. 네. 얘가 x값이 0이 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리제법 할 때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이때가 바뀌는 거야. 네, 이렇게 나눴을 때. 얘도 지금 x가 2분의 1이잖아요. 네, 이때 조리제법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몫에서 공통인 걸 묶어서 앞에 b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바뀌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그 얘기고요. 뭐 12-1이랑 12-2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선 다 풀려야 되나 지금 고민스럽긴 하네. 자, 우선은 연습 문제는요 킵해 놓을게요. 네, 25까지 요거 풀고 네, 그 다음에 뭐 베이직센 한 다음에 시간이 괜찮을 때 숙제 내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 아직 개념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연습 문제가 뭐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앞에 개념보다는 조금 살짝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네, 앞에 개념보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바로 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연습을 좀 한 다음에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네, 25페이지까지 잠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이에요. 곱셈 공식이 끝났어요. 네, 나머지 정리 나누기도 끝났고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계속 푸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네, 아까 나누기 조리제법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계속 나올 거예요. 네, 이 뒷단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여서 이제 맨 앞단원에 한 것 뿐입니다. 그 방식을 이제 계속 사용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항등식. 우리는 항등식이 뭔지 알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항등식이 뭐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네. 항등식 뭐였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좌변이랑 우변이 무조건 같은 거예요. 뭐가 들어가든. 네. 그게 항등식이잖아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지수가 있는 등식.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참이 되는 등식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제 참이 되는 것만 찾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방정식은 참이 되는 것도 찾아야 되고 거짓이 되는 것도 찾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항등식이랑 방정식은 같나요? 그럼 항등식은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네,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네, 이항시키면은 문자가 사라지거든요.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변이 0이 되는 거를 찾는 게 방정식인 거니까 개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인 거고, 네, 는 0으로 했을 때 x값을 구하는 건 방정식인 거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요식을 보시면 네, 얘가 항등식이려면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A, B, C가 다 0이어야죠. 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A, B, C가 다 0이면 얘는 항등식이다. 똑같은 얘기죠. 네,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좌변 우변의 2차식으로 돼 있을 때는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된다. 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중학교 개념이니까 네, 고등학교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게 네, 미정계수법.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말만 좀 거창합니다. 네, 말만 되게 어려워 보이죠? 미정계수법. 방금 위에 항등식 방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좌변이랑 우변이 있으면 같은 계수끼리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네, 그게 미정계수법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두 개에 나와 있는 미정계수법의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왔죠? 네. 개수비교법이라고 한 게 방금 얘기한 거야. 좌변에 있는 x제곱값이랑 우변에 있는 x제곱값이 같으면 된다. 네, 요게 이제 개수를 비교한다는 얘기거든요. 좌변, 우변을. 그게 개수비교법이 되는 거고,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대입법이라는 건 연립방정식 할 때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좌변, 우변이 같아지냐. 요걸 확인하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래서 말만 되게 거창한 거지, 푸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을 가지고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네, 3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2야. 개수비교법이란 얘기는 얘랑 같은지 확인하고 그럼 a가 3이어야지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수항끼리 비교하고 그럼 b가 2면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개수비교법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수치대입법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 x에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그러니까 얘는 0을 대입하면, 그러면 b가 2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나온 거랑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b가 이제 2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는 게 얘랑은 똑같으니까 없어졌을 거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a가 3이라고 나오잖아요. 개수비교법을 하든 수치대입법을 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더 이제 쉬운 거냐? 아니면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더 쉬운 거고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하는 게 더 쉬운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둘 다 풀 수는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근데 이제 좀 잘하셔야 되는 건 개수비교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실 거고 수치대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 자체도 네, 지금 나누기를 해서 검산식으로 이렇게 쓴 거죠. 요 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고 얘가 B고 요게 A고,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네, 좌변이랑 우변에 이제 값을 대입했을 때, 네, 그게 똑같으면은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차피 같은 식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죠. 네,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식을 변형시킨 건데. 자, 그래서 뭐 항등식이다라는 의미는 필요 없고 나누기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같이 좀 볼까요? 네. 위에 있는 항등식인 거 고르는 건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고, 당연히 전개해 보셔서 고르는 거니까 2, 3번을 같이 합시다. 네.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개수비교법을 할 거냐 수치대입법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우변이 0이니까 얘는 개수비교법을 하는 게 좋아요. 원래 얘가 0이지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0 곱하기 상수항. 근데 어차피 다 0이니까 0인 거잖아. 네, 이게.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니까 a-1도 0이어야 되고 b 플러스 2도 0이어야 되고 4-c도 0이어야지만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고 c는 4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실까요? 아직 그렇게 솔직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건 좀 괜찮지 않아? 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그렇게 비교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개수 비교해서. 자, 그래서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개수 비교법도 해보고 수치대입법도 해보고 둘 다 해봐라. 자, 근데 이제 3번 같은 문제는 네, 수치대입법이 더 쉬운 거예요. 개수비교법보다. 근데 어차피 둘 다 보여줄 거니까. 자, 개수비교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x제곱이랑 x랑 상수항이 있어야 되니까. 전개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개를 다 하면 얘는 ax-a, bx 플러스 2b, 이게 x 플러스 5. 자, 동류항끼리 써야 되니까 a 플러스 bx, x로 묶었고요. 상수항은 묶을 필요는 있긴 있죠. 네. 상수항끼리 따로 이렇게 묶어서 썼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5라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럼 없어지고 3b가 6이니까 b가 2고 b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수치대입법을 하겠습니다. 자, 수치대입법은 요식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식으로 쓸 때는 x는 1을 대입한다 표시를 하시고 1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맨 앞에 한 건 없어지죠? 여기다 1 대입하면 3b가 되죠?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죠? 그러니까 b가 2잖아요. 이랑 똑같죠? 자, 근데 가로가 한 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 대입하면 돼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시면 얘가 0이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더 쉬운 거는 수치 대입법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라는 걸 찾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여서, 이렇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모양의 형식이 돼 있다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전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면 개수 비교법을 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요게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 괜찮죠? 요거는. 자,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방금 했던 거에서 이제 조금 더 필수 예제에선 추가되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떨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떨어졌냐? 안 주셔도 돼? 네. 자, 1번을 보시면 kx-ax 플러스 3a-4k-2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등식의 임의로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ak의 값에 대하여 구하라.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x로 묶을 수가 있는 게 보이시죠? 동류항이잖아요. 우리는 내림차순이라는 걸 맨 처음에 배웠기 때문에 네, k-a로 묶어서 쓸 수 있고요. 당연히 x가 없는 애도 있죠. 그러면 3a-4k-2로 네,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면 되니까 k-a가 0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a-4k-2도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a가 넘어가니까 k가 a랑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a랑 k랑 같은 값일 거고, 그러면 k 자리에다가 그냥 a 대입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당연히 k도 마이너스 2겠죠. 네, 이렇게. 사실 있겠죠? 네, 요거는. 네.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좀 유형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좀 뒷단원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되는 부분이어서, k 값에 관계없이, 네, 항상 성립한다. 요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앞에 개수가 있고, k가 있고, 여기 어떤 값이 있고. 네.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가 어떤 값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0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쉽게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k 값에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어차피,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이 앞에가 0이면 0이랑 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K값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앞에 개수가 항상 우변이랑 같은 값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푸는 방식은 쉽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K로 묶는 거야.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K 앞에 가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K로 묶어야죠. 그래서 K로 묶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K가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얘랑 얘가 있죠? 네, 그래서 K로 묶으니까 x-4에 K 이렇게 될 거고, K가 없는 애는 그냥 없는 애끼리 묶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쓰면 되죠. 자, 개수 비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는 x-4가 0이어서 x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x가 4라는 걸 이미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4a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a는 마이너스 2고 x는 4네요. 요게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건 괜찮죠? 네. 자, 앞에 나누기 부분이 어려웠던 거야. 검산식으로 쓰는 게. 다른 거는 그래도 들으면 이해는 돼. 앞에 그것만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아직 거기 단어, 아까 그 어려웠던 단원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원래 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왔을 뿐이에요. 이 책에. 네. 내용 자체가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을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개수 비교할 수 있으면 개수 비교하시면 되고, 수치 대입을 문제면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되고. 근데 다 모르겠다. 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조건 나와. 개수 비교하면은. 아시겠죠? 수치 대입을 잘 모르겠으면. 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개수 비교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개수 비교법을 할 거니까 좌변을 전개를 다 하시면 돼요. 그럼 전개를 다 하면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ax 제곱 묶어야죠. 얘는 3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이 지금 얘는 안 쓸게요. 얘죠. 그럼 개수 비교를 하니까 a가 2죠. 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a가 지금 b고 c가 마이너스 6인데 a가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했겠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개수 비교는 이런 식으로. 다음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는 자, 어떤 걸 대입할 거냐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입하는 숫자는 당연히 아까 뭘 대입했어요?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1이어야 되겠죠. 대입해야 될 숫자가. 그 다음에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x가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얘도 있어요. 자, x만 있는 거. 자, x만 있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실제 얘 모양은 x-0이었던 거야. 네, 원래 모양은. 네, 얘도 하나의 1차 식이잖아요, 지금. 그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 1차 식이. 그러니까 원래는 x-0이나 x 플러스 0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대입해야 될 건 x는 0. 이렇게 세 가지를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1번, 2번, 3번을 한 번씩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을 대입하시면 얘가 있는 애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0이거든요. 그냥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였죠. 1은.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네, 3c가 되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네, 그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c가 마이너스 6이 돼서 c가 마이너스 2라고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있는 애는 볼 필요가 없겠죠.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고 얘한테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니까 6b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야? 4 플러스 6 빼기 4 그러니까 6b가 6이어서 b가 1이죠. 자, 이게 2번. 자, 이제 3번 0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는 건 얘랑 얘는 무조건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만 0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2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해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 2-3번을 설명을 좀 할게요. 뭘 여기까지야. 지금 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 네. 산더미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 네. 네. 숙제를 좀 확인해 보고요. 네. 숙제를 좀 확인하고요. 얼마나 그럼 해야 될지. 우선은 2-3번을 설명할게요. 네. 2-3번을 나와 있는 게 이게 좀 이것도 유형을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요 식이 주어지고, 네, 거기에서 A0부터 A6까지 더한 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요 식에다가 이 우변을 봤을 때 X를 뭘 대입하면 요 모양이 나올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요 식에 뭘 더하면 A0부터 A6까지 더한 식으로 될까요?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 0. 0? 0 대입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1 대입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을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을 X자리에 다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얘는 2, 마이너스 1,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계산하니까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여서 4의 세제곱이 64죠? 네, 그러니까 답은 이거는 안 쓸게요. 64.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좀만 바꿔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없어. 문제에서. A1부터 A6까지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네. 0이 없어.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 0 대입하시면 돼요. 네. 방금 이거 구해놨잖아. 이게 A0부터 A6까지 더한 거라며. 64가. 그럼 A에다 0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겠죠. 여긴 0이니까 없어질 거고. 네. 얘도 X자리는 다 0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A0이 27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64에서 27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씩 써야 돼.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머리를 조금씩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할 수도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을 다양하게 좀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래서 뭐 다르게 그냥 식은 똑같은데 이런 것만 바꾸는 거야. A0, A2, A4, A6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같은 문제여도 물어보는 질문이 다른 것 뿐이에요. 식은 어차피 똑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 그래서 x가 1 대입한 식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한 식을 서로 더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어차피 나오긴 할 거예요, 뒤에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푸는 문제들도 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x가 뭔지에 대한 대입해야 될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우선은 숙제 어디까지 낼지 좀 확인 좀 하고요. 네. 우선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를 정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개념 유형은 방금 한 게 33까지였죠? 네. 33까지고 베이직세는
20, 21, 그 다음에 15, 16, 25, 26, 27, 25, 26, 27, 27까지 해야 되거든요. 25, 26, 27. 자, 이렇게. 자, 숙제는 개념 유형은 33까지. 그리고 연습 문제 우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앞에 있는 실전 감각 업은 우선 안 해요. 여기 있는 23, 24페이지는 나중에 할게요.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그래서 페이지 그냥 각자 써놨어요. 21, 20, 21, 아니다. 21, 20인데. 아, 헷갈려라. 21, 22, 25, 26, 27. 이렇게 하겠습니다.